자, 아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입니다. 우리 K단원에서는 수온 염분도를 해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온 염분도는 밀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밀도를 쉽게 찾아내는 그래프인데, 우리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온, 염분, 수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는 낮아지죠. 자, 밀도가 낮으려면 염분은 낮아야 됐었죠. 밀도가 낮으려면 수압도 낮아야 됐었습니다. 이제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수온, 염분, 수압 세 개가 있는데요. 수압은 그 중에서 깊이의 함수였죠. 그러니까 깊이의 함수였고 수온하고 염분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수압에 의한 영향은 우리 지원 수준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온하고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A라고 하는 물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B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A하고 B 중에 누가 밀도가 높을까요? 자, A는 염분은 낮고 수온은 높아요. 그러면 밀도는 낮아야 되죠. B는 염분은 높고 수온은 낮아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수온 염분도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수온 염분도 하면 등밀도선이라고 하는 걸 항상 그려놓잖아요. 네, 이게 빨간색으로 있는 게 등밀도선입니다. 그 밀도 수치도 나와 있죠. 자, 제일 위쪽에 1.021이에요. 어우, 되게 낮죠? 1.021g 세제곱 센티미터가 밀도의 기본 단위인데, 우리 순수한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순수한 물의 밀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021 밖에 밀도가 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수치입니다. 우리 밀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물처럼 행동하거든요. 만나도 잘 안 섞여요. 그래서 해수를 다룰 때는 해수의 밀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 여기 A하고 B를 보면 수온하고 염분이 달라도 밀도가 같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수온 염분도입니다. 네, 수온 염분도를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 중에서 심층순환은 수온 염분도에다가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의 대표적인 해류가 세 개가 있었죠. 남극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중층수. 그 중에 제일 무거운 물이 누구예요? 남극저층수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A, B, C, D 중에서 남극저층수는 누굴까요? D겠죠. 가장 무겁잖아요. 그렇죠? 남극 저층수가 D일 거고, 그 다음으로 무거웠던 게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그럼 C죠? 그 위에 있으니까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B가 남극 중층수입니다. A는 뭐죠? 네, 얘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지중해 유출수라고 하는 겁니다. 대서양에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럽 그 아래쪽에 있는. 네, 그 지중해에서 나온 물이 좀 무겁거든요. 이 지중해 유출수가 여기 같이 이제 표시된 그래프입니다. 뭐 지중해 유출수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우리 요 세 가지 남극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중층수는 수온 염분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극저층수는 염분이 높아서 짠물이에요? 아니,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큰 물이에요?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큰 물이에요? 우리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남극 저층수의 염분이 낮죠. 근데 수온이 한 5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차갑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물인 겁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전형적인 수온 염분도에다가 점을 찍어주고서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여기서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여름하고 겨울 중에 누구게, 혼합층은 어디서 잘 나타나게, 산소의 용해도는 어디서 높게, 이런 보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을 우리가 해수를 해서 여름하고 겨울을 찾으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수온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표층 수온. 표층은 0m죠. 자, A 시기일 때는 0m일 때 수온이 거의 한 27, 8도였고요. B 시기일 때는 0m일 때 수온이 15도입니다. 여름에 수온이 높죠. 아, 그러니까 A를 보고서 이게 A 시기가 여름이구나. B 시기가 겨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층은 어디서 잘 나타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혼합층 기억나시나요? 우리 깊이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어진다고 했을 때 수온을 나타내면 온도가 표층에서는 일정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한 층을 뭐라고 불렀었죠? 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불렀었고, 그 밑에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밑에 심해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혼합층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그럼 이게 수온 연분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온이 일정해야 되니까 일로 가야겠죠, 일로. 그쵸? 수온이 일정해야 되니까 염분이 변하더라도 수온만 일정하면 이렇게. 만약에 염분도 일정하다면 하나의 점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B 시기에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선이 있으면 이게 혼합층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뚝 떨어질 때는 수온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수온 약층일 텐데 수온 약층은 50m까지 해서 보면 A 시기에 훨씬 잘 나타나고 있죠. A 시기는 혼합층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온도가 한 28도에서 거의 한 11도까지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50m밖에 안 내려갔는데. 그래서 A 시기는 수온약층이 되게 잘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 산소 용해도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 값은 어떻게 됐었나요?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표층의 산소 용해도를 비교해 본다면 수온이 B가 더 낮잖아요. 수온이 B가 한 15도로 낮으니까 기체의 용해도도 수온이 낮을수록 높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온 연분도에서 나타나는 그 찍히는 점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도 잘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잘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한번 있었어요. 여기는 북한에 하나, 여기는 남한에 하나, 이렇게 바다에, 동해에다가 점을 2개 찍어주고 A, B는 기억, 니은 중에 어디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쉽죠. 그쵸? 우리 고위도에 있으면 춥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수온이 낮을 거고 B가 수온이 높을 겁니다. 그럼 수온만 보고서 수온이 높은 기억은 B겠구나. 수온이 낮은 니은은 A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뭐 해류 갖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북한 한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 동안 난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온 차이가 나겠죠. 네, 이렇게 수온 연분도에 대해서 점 찍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수온 연분도 몇 번만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금방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